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5%까지도 빠졌죠. 이제 마이너스 3%대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 박스 돌파는 안 나오고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곡에 다가간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이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안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물론 하락은 나왔지만 뭐 보시다시피 지지를 했던 이동평균선에서 이탈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전환을 해주면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이 에코프로랑 좀 비슷한 그림이네, 그죠? 하락을 하던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하면서 안착을 했는데 또 그게 또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유지를 내면서 올려주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먼저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문제될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단 라인에 오면 마지막 이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보유하신 분들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기술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해가서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루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런 싸주는 봉들은 나오지만, 그러니까 유지는 계속적으로 해주지만, 그러니까 돌파는 안 나오고 뭐 2%, 3% 뭐 올라왔다, 그러니까 상승 하락만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좀 지쳐가는 구간이 되긴 한데, 자,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이제 빠질 종목이었다고 하면은 진작에 좀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자, 급등한 이후에 가격이 크게 안 밀리고,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이 우리 기술의 이 가격대를,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품 있겠다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밀렸을 겁니다. 유지를 내면서 오히려 이 가격대를 지금 안정적으로 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깨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박스라고 보셔야 돼요, 박스. 자, 여러분, 주식에서는 딱 세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상승을 하는 주가, 그렇죠? 그리고 횡보를 하는 주가,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는 주가,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밖에 없어요. 지금 이 우리 기술은 횡보죠, 횡보. 두 번째. 그래서 지금은 이 박스의 지지만 체크를 하면 된다. 자, 추세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다음 추세가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길을 모으고 있죠. 이제 이 다음 추세만 좀 기다려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박스만 보라고 하냐면, 이제 박스에서 지금 매수세, 매도세가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죠? 하단에 오면 매수가 들어오고, 위에서는 지금 윗꼬리가 발생하고, 테라인에서는 계속적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이기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다음 방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걸 이제 쪼개서 보면, 디테일한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갭상승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올려친 자리들, 갭상승을 만들고 올려친 자리들, 갭상승을 만들고 올려친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저는 이제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박스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상방에 대한 전환을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깨지더라도, 자, 깨졌습니다. 그럼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거기에 이 2만 원이라는 가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가격이,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라인에서 터치를 하면은 여기서 최대한 흔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자리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전환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지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이 거의 다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게 강한 상승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뭐 그게 가격 조정으로 나온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을 떨구면서. 근데 우리 기술은 이제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어떤 그림 나오냐면, 이 평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야지,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래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선 리스크 관리라는 거고, 전환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추세를 노리는 거죠.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그 부분이 더욱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세력들의 매집선이죠.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은 뭐 과거에 이 밴드에서 뭐 지지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할 때도, 그리고 마지막에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도, 최근에 엄청난 이 중동발 악재가 발생했었을 때도 이 노란 밴드에서 지지. 근데 지금도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밴드 지지를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밴드로.
이렇게 밴드를 지지하면은 여전히 주포가 이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지. 그래서 이 하단 라인이 어디입니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우리가 2만원 라인에서 지지를 보고 제가 이 밴드에 터치하는 걸 보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문자를 보내드리고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밴드가 각도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저쯤에서 잘 잡아뒀기 때문에 깨지게 되면은 이제 다음 이 파란 밴드를 만나러 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는데,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시 잡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흔들지만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방향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들어갔는데 노란 밴드를 지지를 하고 유지를 하고 이 시간 조정이라는 거를 충분히 거쳤더니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 강한 방향성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상당히 이제 흡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보통 1에서 이 조정이 3개월 정도 나오는데 한미반도체가 2개월짜리 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술도 지금 3월 말부터 조정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꽤 오래 나왔어요. 지금 1개월짜리 조정 나온 거죠. 가면 갈수록 방향성을 향해 다가가는 거다. 오늘도 여전히 깨지지 않았고, 깨진다 하더라도 이게 이탈되기 전까지 여기가 이제 매수의 마지막 또 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말씀드렸지만 깨지면 리스크 관리, 지키면 방향성을 노리고 수익 극대화. 아시겠죠? 이게 우리 기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오르비텍, 오히려 뭐 얘네들이 더 차트가 좋아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기술보다 못 오른 부분도 있고 이제 시총도 적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후발성으로 약간 올라오는 건데, 얘네들도 지금 보면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밴드에서 지지가 나오고 얘는 안 오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밴드도 각도가 살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단 라인대를 최대한 지키면서 올라오는 거죠. 얘도 맞물리는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바닥 따지고 이렇게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리들이 다 좋다라는 거죠. 뭐 보통 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측정 고점 돌파하려고 뭐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얘는 양봉 나오고 나서 안 빠지죠. 보면 얘는 이렇게 이제 단기 이동평선 올라오니까 상승 나왔죠, 기간 조정 나왔죠, 이렇게 쏘는 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우리 기술도 이 다음 방향성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 우리 기술 여전히 이 확실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박스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차례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 구간은 이제 매수에 대한 흑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이 맥점의 신호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혼자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실시간 대응 맥점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해뒀다가 이렇게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밴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만 참고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킴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났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션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